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건 사실이고 중국 정부도 제재에 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경제 보복이나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시키는 그야말로 중미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지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강대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비록 우리한테 요구했고 못난 정부가 이걸 받아들였지만 새로운 정부를 맡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아니 이미 합의한 거 어떡하느냐 뭐 받아들이자 나는 모르겠는데 국회에다 넘겨서 나중에 논의해보자 지금 하지 마라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난 입장이 없다 그냥 나중으로 넘겨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책임 있는 분들이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게 지금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TPP 탈퇴했고 또 예를 들면 국가 간 협의라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중국이 입장이 애매하니까 야 압력을 넣으면 좀 되겠구나 하고 미국도 이게 입장이 불명확하니까 해버리면 그만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압박이 심해지죠.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안희정 지사님이나 우리 문 후보님.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타이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제 토론은 많이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입장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드 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지적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이를 처리할 경우에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그 부분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뒤틀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처리했을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를 안희정 기사님, 안희정 기사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합의했으면 합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는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에서 방어무기 체계제를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 그 군사 동맹의 합의를 저는 그래서 존중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우리 군사 자주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 작전권 전환을 우리가 갖고 어떠한 침략에 대응해서라도 주한미 사령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춘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독자적인 국방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큰 전제입니다. 이것을 갖고 주변 국가와 논의해야 될 것은 중국에게는 이 한미 동맹이 어떤 경우든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신뢰와 협의를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졸속 정부의 아주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정부를 다음에 좀 구성을 해서 국민 여러분 이 문제 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상해나 북경 등 많은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상대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또한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경제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30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꼭 지켜주십시오. 자, 이제 사드 배치가 사실은 아까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에 약간 미묘한 힘겨루기 한 단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G2가 이제 크게 격돌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외교 전략을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짤 거냐.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 자론도 있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30초씩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짧게. 예. 저는 이재명 후보님처럼 국내 정치에서 하시듯 사이다 발언 해가지고 우리 국익 거들납니다. 사드 반대만 계속 외치면 누가 개인적으로 사드 반대를 안 합니까? 이미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속에서 중국의 압박이 나오니까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면 또 미국은 우리한테 무역보복 안 하게 됩니까? 반대하면?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미동맹, 한중관계, 북핵 해결 이런 부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 노력을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뭐 아무 논의도 안 하고 본인만 해법을 제시했다. 이건 외교 자, 전문가에 대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30초만 쓰십시오. 네. 네. 한국과 같은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들은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서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들어선 이 사드 문제도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하는 게 맞고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면 한미 관계를 훼손한다? 미국 싫어하겠지요. 싫어하지만 어떤 힘을 써서라도 슬기를 발휘해서 지도력을 가지고 그냥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신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님. 네. 예, 이 문제는 어떤 원론이라든지 거창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는 집도 중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몰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붙잡아야 하고 중국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를 통해서 양쪽을 다 붙잡을 충분한 보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님. 네. 안보 외교는 우리의 경제이고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5,000년 이 땅의 역사가 이미 안보 외교를 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보 외교의 해법은 서희의 외교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국민이 단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 민주적인 단결 없이 그 어떤 지도자도 안보 외교 노선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단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외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단결들을 꾀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